병원에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민간요법,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요법을 모르거나 민간요법을 모르거나 이러한 대체의학을 모르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병원약이나 많은 합성화학물질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병원에서 하는 CT, PET 등 많은 검사는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서 그것이 더 암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큰 부자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과대학에 큰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이사를 파견을 하고 그 돈의 사용을 관리 감독하게 되죠. 그들이 의료 장비 회사를 만들고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거치면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약 처방을 하게 되고 제약회사의 약은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러한 합성화학물질, 약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가지 부종을 비롯한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나쁜 피가 들어가서 맑은 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혈액 투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신장의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야채, 효소, 발효음식, 천일염, 계곡의 물 등에는 천연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 아니라 철분 함량을 조절해주는 옥살산도 들어있어 철분 과잉을 막아줍니다. 반면 면역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아연은 철분과 서로 시속게임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과다하면 아연이 배출돼 우리 몸에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자연적인 비율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전분, 식이섬유, 우유도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의사들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깁니다. 병원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의사는 병의 진짜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다. 현대의학이 질병을 거의 치료하지 못하고 주로 진통제로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대중요법으로 치우치게 된 원인은 의사들이 음식과 약초, 단식, 효소, 침 등을 통한 자연치료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음식과 약초 등은 수만 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처방약, 가공식품 등을 피하고 단식으로 몸 안에 축적된 합성화학물질을 배출시키고 자연식과 천일염을 섭취하고 햇빛 아래서 운동을 하면서 면역체계를 회복하면 인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간은 80%가 손상되어도 8주 정도면 원상태로 회복된다. 30일이면 인체 피부의 전부가 교체된다. 과립구는 3일, 적혈구는 120일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18개월이면 인체 구성의 98%가 새롭게 교체된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죠. 파괴된 뼈나 치아도 30개월이면 재생한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바탕으로 한 자연치유력의 놀라운 힘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각종 암,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증, 비만, 자가 면역질환 등 모든 만성질환은
약과 가공식품,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합성화학물질로 인해 면역력이 무너지고 DNA가 변형됐기 때문이다.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부제, 착색제, 향미제, 접착제, 보존제 등 평균 200여 가지의 이상의 합성화학물질을 첨가한다. 게다가 처방약은 100% 합성화학물질이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천일염, 햇빛 등을 이용하여 단식, 침, 뜸 등 자연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쉽게 치유된다. 이런 사실이 감춰지는 까닭은 주류 의사들의 끝없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폐암의 주범인 성명과 벤젠 등의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돌의 말이죠.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FDA 청장 아서 헐 헤인즈의 말이죠. 심장질환 치료제의 부작용을 숨기고 마가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질환의 원인은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거짓 연구를 자행했던 것이죠. 미국 심장협회 회장 안셀 키즈의 말입니다. 방혈을 하게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캐나다의 생리학자 노먼 카스팅의 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폐수종, 심장질환, 각종 암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뿐 아니라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어혈을 빼기 위해 사용해온 자연치료법이다. 부항, 사열 같은 것이죠. 영양 결핍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역 결핍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가지 비타민 중 한 종류만 부족해도 면역 기능이 손상된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생명체는 45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스스로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을 생성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을 획득했다.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진통제 등은 석유 폐기물인 벤젠이나 콜타리에서 추출한 합성 물질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어서 면역력을 크게 파괴시키고 간 기능을 빠르게 무너뜨린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나 해열 진통제는 소아 암과 백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기는 꿀을 탄 생강차나 무즙, 쌍화차, 적당량의 천일염과 수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공급, 충분한 휴식을 통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쉽게 회복된다. 비타민C 등 영양소도 면역력을 회복시켜 감기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은 약과 비슷한 독극물이므로 피해야 한다. 야채나 과일, 효소, 계곡의 물, 천일염 등에서 천연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 아스코르빈산은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석유 추출물입니다. 샴푸, 물티슈, 살균용 스프레이에 합성화학물질 PHMG, PGH, MIT가 있다. 살균 가습기 실내 살균제 위험은 TV에도 나왔죠. 감기는 충분한 물과 습도가 필요하다. 의학이 수명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 100세 장수의 꿈은 거짓이다. 암세포가 전자파에 노출되면 텔로미어가 다시 원상태로 길어져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24배 높아진다. 폐암의 주 원인은 담배가 아니라 시멘트에서 나오는 방사성, 라돈, 건축자재인 방음제나 보온제에서 나오는 석면, 아말감과 LPG 가스 등에서 나오는 수은, 휘발유나 향수 등에서 나오는 벤젠, 도로의 아스팔트,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오존, 자외선 차단제에서 나오는 이산화 티타늄 등 합성화학물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의 하나인 장수는 맑은 공기, 맑은 물, 신선한 자연음식, 맑은 정신, 적절한 운동, 햇빛, 천일염 등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전자에 의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고대하는 장수란 단지 수명이 연장되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삶이 유지되는 장수일 것이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초음파 검사도 자주 받으면 안 된다. 임산부, 산모, 초음파, 유아 기형 유발, 문해증, 척추 갈림증, 심장 기형, 소아암, 학습 장애 등 두뇌 신경조직, 뉴런, 연부조 중에 이상이 발생. 초음파 검사는 질병 진단 등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제왕절개술 안됨, 마취제, 항생제, 살균제 투여, 산모와 태아의 면역력을 크게 훼손시킨다. 성장장애 유발, 태아, 산모의 근육, 호르몬선, 혈관, 신경 등을 절단하기 때문에 산모의 면역력은 더 크게 나빠진다. 선천적 기형인 다운 증후군은 X선, CT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부작용으로 촉발될 수 있다. 임산부가 하는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뇌에, 머리에 초음파의 강력한 진동이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X선 촬영 500회면 암이 유발된다. 우리 몸의 세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방사선은 물에 흡수되어 활성산소를 만든다. X선은 미량이라도 화학물질과 같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백내장 같은 질병들도 X선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전체 염색체가 47개, 정상 46개인 정신박약의 일종으로 저신장, 작은 성기, 실눈에 납작한 코, 작은 입, 밖으로 나온 혀 등 외형상 기형과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는 유전병이다. CT 촬영과 MRI 촬영도 위험하다. 전신 섬유중 NSF는 관절, 눈, 피부, 내부 장기 등의 세포에서 섬유 조직이 과다하게 형성되는 질환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하고 뼈와 근육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방사선을 막는 데는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 음식과 천일염이 유효하다. 천일염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자연물이다.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모가 분비하는 베타글루칸이 세포의 DNA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CT, PETCT는 일반 X선 촬영보다 800배 이상의 방사선이 들어있다고 하죠. 방사선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암이 더 확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수술을 받고 있다. 맹장은 체내 미생물의 저장고이자 림프 조직이 밀집해 있는 일종의 림프절이다. 면역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유입되는 박테리아를 막아준다. 항생제는 면역력을 크게 무너뜨리는 독극물이다. 수술용 마취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100개 무익하다. 디스크 수술로 유통이 개선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는 마사지, 견인 등의 물리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적당한 휴식과 물리치료, 침술, 가벼운 운동, 자연요법, 척추에서 통증이 뇌로 전달되고 복부 골반 염증도 척추로 전달되죠. 요통, 물리치료, 근본치료, 궤양, 복부 근력 약화, 췌장염, 골다공증, 신우심염, 심장질환 등이 척추로 전달이 됩니다. 다른 장기 부분들이 아픈 것들이 척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으로 돼서 허리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몸의 다른 장기의 염증과 질병 치료가 근본입니다. 인간의 그 척추뼈는 망치로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뼈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신경이 아픈 것입니다. 함부로 유방을 잘라내면 안 된다. 가공식품과 약, 화장품 등을 중단해 합성화학 물질과 중금속을 피하면 면역력은 되살아나기 때문에 양성 종양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유방 절제를 했을 때 샴푸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피독을 주의해야 되죠. 몸에 바르는 모든 것은 100% 천연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종양의 99%는 양성 종양, 자연 치유력에 의해 저절로 사라짐. 양성 종양의 제거 수술을 하고 항암제와 방사선 투여를 하면 면역력 파괴됩니다. 악성 종양, 암세포로 변형이 되고 암 조직을 더 키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성물질 배출법, 단식, 효소와 천일염 섭취, 햇볕과 콜레스테롤을 이용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비오지킨스 림프종, 소방관, 기계공, 농부, 세탁소 직원, 베트남전 참전 군인 등 합성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병합니다. 림프절 절제 수술을 하면 안됩니다. 전립선암 검사는 거짓이다. 약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면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전립선 수술을 안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우유, 치즈 등 유가공 식품을 유제품 전립선 암의 원인으로 지목함. 하버드대 연구팀. 우유에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합성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1, 합성 비타민 D, 합성 칼슘 등이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입니다. 유제품, 우유 단백질, 카제인 IGF-1이 함유되어 있고, 카제인은 동물성 단백질이고 인체를 산성으로 변화시키며 가립구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체질이 산성화되었을 때 발병하는 암, 심장병,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카제인은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천연, 콜레스테롤을 합성해내는 항산화제, 모든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 예방, 햇볕을 쬐면 인체에서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D는 독이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천연 칼슘, 야채와 과일, 맑은 샘물, 천일염, 효소 섭취, IGF-1, 유전자를 조작한 박테리아에서 대량 생산하는 성장 호르몬,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나 유제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육 과정에서 IGF-1이 투여되고 합성 비타민 D와 합성 칼슘은 가공 과정에서 방부제로 투여됩니다. 가공 우유에는 방부제, 표백제, 착색제, 향미제 등 수십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감. 각종 질병 유발, 유제품, 산화지방, 과잉 진당, 과잉 진료 안 좋습니다. 암 환자, 녹차, 효소, 영양소, 발효 음식, 야채, 과일, 천연의 물질로 치료해야 됩니다. 항생제, 성장 호르몬을 사육하면서 육류, 고기에 사육되면서 햇빛을 충분히 쬐고 자연식을 유지, 고기하고 육류를 피하라는 얘기죠. 햇빛을 충분히 쬐고 자연식 유지하고 전립선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치료가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 성공률은 조작되었다. 합성 나트륨과 합성 칼륨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발효 음식, 천일염, 효소 섭취.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B형 간염 백신, 치명적인 중금속 수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백신 후 부작용, 자폐증, 간질환, 관절염, 소송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독감보다 타미플루가 더 위험하다. 면역은 염증과 열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 면역만이 각종 감염성 질병을 막아내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인공적으로 활동을 약화시킨 백신은 염증과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백신에 다량 들어있는 수은, 합성물질 등 독극물로 인해 신경조직과 뇌조직 등이 파괴되어 사망, 신체 마비, 자폐증, 관절염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믿을 백신은 하나도 없다. 천연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유황은 내부적인 대사에 의해서도 합성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보조 효소들은 마그네슘, 비타민 B6, 비타민 B12,
B12, 12, 엽산 등이 다 이러한 성분이 부족하면 호모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누적되어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주로 육식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엽산은 주로 채소에 들어있는데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으로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제일 먼저 오고 하지 말단에 절인 증세가 심한 말초신경 장애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 또한 우려되고 뇌신경 장애마저 초래한다. 유황온천, 가루녹차, 미역, 다시마, 파래, 김, 해조류, 돼지고기, 중금속 배출효과, 사과 껍질째, 된장, 도토리묵, 미나리, 녹두, 숙주나물, 우엉, 리그닌 성분, 사포닌, 양배추, 브로콜리, 겨자,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 콩나물, 달걀, 카레, 광황, 고추, 무, 이러한 것이 황성분이죠. 이런 것은 해독을 해줍니다. 중금속, 순, 매연, 독소, 첨가제, 처방약에 대한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은 먹으면 신장과 간이 망가집니다.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감염률은 비슷하다. 백신이 자폐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은 인공적으로 화학 처리한 에틸 수은으로 뇌에 영구적으로 축적돼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망, 자폐증, 신체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학습장애 등의 원인이 된다.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병, 뇌손상, 마비 증상,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위암의 주요 원인은 제산제의 부작용, 오히려 천연 나트륨과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체내에서 각종 영양소, 미생물 등과 상호 조화를 이루며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 수은은 백신뿐만 아니라 아말감, 임플란트, 건전지, 형광 등 온도계, 살충제, 페인트, 화장품, 의약품, 건축자재, 공장의 배출, 매연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은은 강독성 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면역체계와 중추신경계, 콩팥, 간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백신에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하게 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수은을 주 성분으로 하는 티메로살과 백신의 도전 기간을 늘리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포르말린, 그리고 항체 생성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황산 알루미늄 등이 보조제로 첨가된다. 그 외에도 색을 유지하기 위한 페놀 동결 방지를 위한 에틸렌 글리콜, 다른 세균을 죽이기 위한 염화 벤제토늄, 보존제 기능을 하는 메틸 파라벤 등도 첨가된다. 이러한 첨가제들은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 또는 중금속이다. 특히 포르말린과 페놀은 1급 발암 물질이다. 자연 면역이 진짜 면역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검증되지 않았다. 조기 검진은 조기 사망이다.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암을 찾아낼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겠지만 대장 천공이나 심각한 출혈이라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득은 전혀 없다. 양성종양은 암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양성종양이 생기지만 면역체계의 일부인 림프구가 이를 제거하기 때문에 스스로 없어지는 사마귀에 불과하다. 인체에서 악성종양으로 진행될 잠재성이 있으면 무조건 암에 포함시켜 수술, 항암제, 방사선, 물핀이 투여된다. 물핀은 합성 진통제로 간, 척추, 뇌, 폐 등을 빠르게 파괴하는 독극물이다. 갑상선 암은 가짜 암이다. 천연 요오드, 미역, 다시마, 천일염, 마늘, 버섯, 참깨, 시금치, 요오드가 갑상선에 좋습니다. 방사선으로 없던 암도 생긴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는 사기다. 암은 항암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항암제의 원료는 독가스이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암 치료율은 6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암 치료는 병원의 돈지갑을 채워줄 뿐이다. 5년 생존율의 실상은 처참하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면역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암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로 반드시 재발한다. 암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투여의 부작용에 의한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다. 중요한 것은 백혈구인 림프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이다. 암세포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절염, 신부전증, 뇌졸중, 심장질환, 루게릭병, 각종 암 등 대부분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한 가지다. 약, 가공식품, 화장품, 실내 오염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합성 물질과 방사선에 의해 면역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도 하나다. 체내에 쌓인 합성 물질을 배출시키면 대부분의 생활습관병은 쉽게 사라지고 건강은 회복된다. 합성 물질의 축적 정도와 면역 시스템,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회복되는 시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 말기암 치료는 죽을 권리의 박탈이다. 고통 연장은 생명 연장이 아니다. 심폐소생술은 극도로 미화되었다. 유제품은 당뇨병을 유발한다. 우유의 당 지수는 낮아도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인슐린 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유제품의 원료인 우유는 성장 호르몬인 포실락을 투여해서 사육하는 젖소에서 생산되므로 치명적인 유전자 조작 물질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다량 들어있다. 젖소는 유선염, 고창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술파메타진이라는 항생제를 수시로 다량 투여받는다. 성장 호르몬은 유전자를 조작해 박테리아를 통해 대량 생산하는 합성 물질이다. 합성 호르몬으로 생산량을 늘린 우유는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산화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끌어올리고 유제품의 단백질이 인체를 산성화시켜 뼈의 칼슘을 몰아내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 호르몬 속의 IGF-1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유제품은 당뇨병과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독이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면 혈류를 따라 인체를 순환하다가 곳곳에서 혈전을 일으켜 심장마비의 주 원인인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끔찍한 고통을 불러오는 신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인병은 약으로 치료할수록 합병증이 늘어난다. 당뇨병은 합성화학물질의 부작용으로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지 설탕이 원인이 아니다. 다만 식품업자가 설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천연 성분인 칼슘, 철분, 인 등 미네랄과 비타민, 인터페론 등 미량 영양소 등을 부패하기 쉽다는 이유로 모두 제거하고 대신 방부제, 표백제, 착색제, 보존제, 향미제 등 수십 가지의 합성화학 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것이다. 사카린, 아스파탐 역시 안 좋다. 당뇨병은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러나 한번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영영 완치될 수 없는 만성 불치병, 현대의학에 의지할 경우에는 불치병이며 합병증으로 진행되면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나 당뇨병은 우울증, 콜레스테롤과 함께 제약회사와 주류의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혈당 수치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아직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할 능력이 있지만 뇌에서 보내는 포도당 운반 명령을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다. 이를 인슐린 저항이라고 한다. 합성 화학 물질로 인해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분비계의 교란이 일어나 교감신경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기존 당뇨 치료, 식사요법과 운동, 혈당 강화제, 인슐린 주사, 췌장 파괴, 합병증, 다리절단, 망막 손상, 단백뇨, 합병증. 당뇨병은 약을 끊으면 치료된다. 채소, 과일, 식이섬유,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체내 소화는 되지 않지만 체내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의해 분해가 되는 과정이죠. 식이섬유. 섬유소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비만을 막아준다. 당뇨병 치료. 크롬과 오메가3, 곡물,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미네랄,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소화, 우울증 예방 효능. 크롬,
술을 만드는 누룩에 풍부하게 함유, 면역체계를 회복시켜 당뇨병과 우울증을 예방.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약 복용 부작용의 체중과 체지방 증가도 막아줌. 크롬의 역할이죠. 우울증,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만성 질환은 영양 상태의 균형이 깨지고 영양소가 빠진 자리에 합성 화학물질이 채워지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공식품에 철분을 추가로 첨가하면 체내에 철분이 필요량보다 많아지면서 인슐린을 분해하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췌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은 채식 위주의 무가공 유기농식품은 의학적 공장이다. 유기농식품을 먹고 약물을 멀리하는 등 합성 화학물질을 피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재생된다. 식이요법이죠. 저혈당증은 치명적이어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스파라거스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 글라뷰라이드 처방 혈당 강화제. 운전 중 저혈당 증상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일어남.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액토스 합성화학물질. 면역력을 크게 무너뜨려 췌장과 간의 기능을 파괴하고 혈관을 부식시키는 약을 처방. 안 좋은 거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수치 등은 정상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 사람의 면역 체계와 신체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도 각기 다르다. 수치가 높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이는 질병이 아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합병증의 원인이다. 리줄린 당뇨병 치료제, 간 부전증, 사망, 간이 굳어짐. 아반디아 심장 마비 건수 많아지고 사망 건수 많아지고. 액토스 방광암 유발. 당뇨병 치료제는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해내지 못하도록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리이다. 당뇨병 약을 오래 복용하면 간이 파괴되면서 간경화, 간암 유발, 면역력을 빠르게 무너뜨린다. 의사들은 합성 인슐린의 부작용을 무시한다. 주류 의사들은 중증의 당뇨병 환자가 실명하는 원인이 혈액에 농축된 포도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엔 유전자 조작 호르몬인 인슐린 등 약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전자 조작 인슐린은 합성 호르몬으로 인체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과 달리 각종 암과 뇌졸중, 심장병, 심부전증, 동맥경화, 실명, 혈관 파괴,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인슐린을 외부에서 오랫동안 투여하면 인슐린 생성기관인 췌장은 영원히 퇴화하고 결국 평생을 약에 의지한 채 삶을 영위해야 한다. 반면 미국 당뇨병 모니터는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약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오메가 지방 같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면 쉽게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당뇨병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효과는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의 기능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과립구를 늘려 활성산소가 늘어난다. 이 활성산소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을 파괴해 인슐린의 분비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간에 비축되어 있던 포도당이 배출된다. 유전자 조작 인슐린의 위험성입니다. 고혈압 수치에 속지 마라. 혈액 속에 축적되는 물질인 엔지오텐신2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내벽 세포를 훼손시키고 결국 내벽에 이 물질이 달라붙어 플라크를 형성한다. 플라크는 성인병의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인간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뇌 하수체의 지배를 받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게임처럼 상호작용을 하며 활동한다. 교감신경은 주로 활동을 자극하는 신경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립구를 생성해 염증작용을 유발한다. 반면 휴식을 유도하는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과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관을 이완시켜 염증을 치료하고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 등 각 조직을 복구시키며 림프구를 생성해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퇴치한다.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고 따라서 아드레날린이 다량 분비되면서 혈관이 축소되고 혈류가 억제돼 결국 혈압이 높아진다. 혈류가 억제되고 과립구가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분의 이동이 어려워져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암,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이 유발된다. 육체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약, 가공식품, 대기 오염 등을 통해 들어오는 합성 화학 물질이다.